친구가 보낸 링크였습니다. 평소처럼 컴퓨터로 카톡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야, 이거 재수 씨 아니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 링크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저속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콘텐츠 자체가 불쾌하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영상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즉시 창을 닫았을 거예요. 그런 더러운 콘텐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여성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그 특유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가 7년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영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게 그런 더러운 세계와는 거리가 먼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런 업계에 대해 정말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존중할 수도 없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무엇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세계에 제 아내가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저희 아내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몇 명이나 더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건 아닐까요? 동네 사람들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더러운 세계와 연결될 줄이야. 저는 그런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다니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회사 사람들도 봤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는데 이보다 더 망신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급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 아내의 모습이, 그 표정이,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남편이 또 있을까요? 제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 몰래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온 손으로 제 밥을 차려줄 텐데, 그런 곳에서 구른 몸으로 제 옆에서 잠을 잘 텐데, 어떻게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척 했던 걸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차마 집으로 발걸음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제 모든 가치관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그 충격적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석 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말이에요. 몸매 관리 좀 해야겠어. 라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식단 관리도 시작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겠다며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를 자주 먹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해지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헬스장에 간다며 집을 나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운동 1시간에 샤워까지 해봐야 2시간이면 충분할 텐데 아내는 종종 4시간, 5시간씩 나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라거나 쇼핑 좀 했어. 고 대답했어요. 아내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수수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화려하고 노출이 있는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기 전에 예쁜 옷 좀 입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자주 봤고요. 그때는 운동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저와 대화할 때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요즘엔 자꾸 메시지를 확인하더라고요. 누구야? 라고 물으며 헬스장 친구들.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저희 부부 관계였습니다.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황홀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제가 리드하고 주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현란하고 전문적인 스킬들이었거든요. 마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 법한 그런 기술들을 어디서 배운 건지 의아했어요. 결혼 7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수줍어하던 아내가 너무 당당하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설마 제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모범적이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제 아내가 사실은 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에서도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어나니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평소처럼 헬스장 간다는 쪽지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또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생각이었을까요? 며칠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자니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떠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운동 갔다 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운동 오래 했네? 응, 좀 힘들게 했어. 그래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아내가 가방을 내려놓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뭐가? 그냥 전체적으로 자신감도 늘고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운동 효과겠지 뭐. 너무 태연했어요. 조금이라도 당황하는 기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여보, 혹시 새로운 일이라도 시작했어? 새로운 일.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요즘 뭔가 바쁜 것 같아서. 운동하느라 바쁘지 뭐. 왜? 불만 있어? 불만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이것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굴고 있다는 눈치였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연기나 촬영 같은 일 해본 적 있어? 이때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연기, 촬영.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그냥. 예전에 연기자 되고 싶어 했잖아. 혹시 다시 시작한 건 아닌가 해서. 아니야. 그런 거 안 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며 되려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거 물어봐? 뭔가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뭔가 이상해. 요즘 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들 하고.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되려 저를 의심하는 반응까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영상 속 여성이 정말 제 아내였을까요? 하지만 모든 정황들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근의 변화들, 그리고 오늘의 반응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내의 그 당황했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운동하러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도 헬스장 가? 응, 주말에도 운동은 쉴 수 없지. 요즘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런데 헬스장에서 뭐 하는 거야? 운동만?
당연히 운동이지. 뭘 더 해? 아니야, 그냥. 혹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 해서.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아내가 잠깐 멈췄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요즘 몸매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늘고. 뭔가 특별한 걸 배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운동만 해도 충분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스마트폰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비도덕적인 일 같아서 차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연기에 관한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TV에서 드라마 보는데 요즘 연기자들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연기잖아. 뭐가 대단해. 당신도 예전에 연기자 되고 싶어 했잖아. 그때 생각 안 나? 아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얘기 왜 해? 다 옛날 일이야.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 있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 소리야? 나이 든 여친은 무슨 연기자야? 요즘엔 나이 상관없이 하는 사람 많다던데. 특히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에서는. 인터넷? 아내가 갑자기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응, 유튜브나 그런 데서 연기하는 사람들 많잖아. 웹드라마도 있고. 아,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아내가 인터넷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를 말이에요. 혹시 그런 쪽에 관심 있어? 웹드라마나 인터넷 방송? 관심 없어. 그런 거 할 시간에 운동이나 더 하겠다. 또다시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내의 반응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어요.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진실을 안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잘 잤어? 라며 인사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도 뭔가 눈치챈 듯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그 손으로 뭘 했는지 생각하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회사에서 먹고 오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했어요.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내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피하게 되었어요. 왜 자꾸 피해? 뭔 일이야? 아니야. 그냥 더워서.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없고 각자 다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운동한다며 막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녀올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와? 조심해서 다녀와 같은 말들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하기 싫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업무를 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혹시 동료들이 그 영상을 봤을까?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괜한 피해의식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내가 나온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명도 있었더라고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본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회수였어요. 수십만, 어떤 건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를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댓글들도 봤습니다. 정말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남자들이 제 아내에 대해 하는 그런 말들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최근 변화들이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지,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그 업계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제 아내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수많은 남자들의 성적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 링크를 보내준 친구와는 연락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영상 생각이 날 것 같아서요. 아내도 점점 이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 뭔가 있는 거 맞아. 나한테 화났어? 화났냐고요? 물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니야. 그 뭐야? 요즘 나만 보면 피하고 말도 안 하고 정말 답답해. 아내가 답답하다고요? 저는 어떨까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저희 둘 다 더 괴로워질 거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운동하러 간다며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는 아내를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잠깐. 아내가 돌아봤어요. 뭐? 운동 말고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헬스장 간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헬스장이 아니라 촬영장 가는 거 아니야?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무슨 촬영장? 당신 정신 나간 거야? 서연.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내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이름 어떻게 알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내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고.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거 말이야. 아내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짓이라고? 아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런 짓이야. 다른 남자들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통제가 안 됐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 7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속일 줄은 몰랐다고. 속였다고? 나는 내 일을 한 거야. 일. 그걸 일이라고 해? 그런 더러운 걸. 더럽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연히 더럽지. 그런 게 뭐가 떳떳해. 수십만 명이 보는 그런 영상에 나와서. 수십만 명? 그래. 다 봤어. 당신이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그 모든 영상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당신에 대해 쓴 그 더러운 댓글들로.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구나. 이상하게 군 게 아니라 화가 났던 거야.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내 아내가 아니라 나야. 나라고. 뭐.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내가 뭘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아내를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선택. 그걸 선택이라고 해. 결혼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정말 모르겠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도덕, 상식, 당신이 정한 기준이야? 아내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헬스장 간다고 매일 거짓말한 거.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 아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연기가 하고 싶었어. 정말 간절하게. 연기. 그걸 연기라고 해? 그래? 연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잖아.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그건 알지만. 결혼하고 나이 들어서도 오디션 보러 다녔어.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지.
너무 늙었다고, 신인치고는 나이가 많다고. 아내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감독님이 제안을 주셨어. 내가 가진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연기를 해보지 않겠냐고. 그게 그런 거였다고? 그래도 연기야. 내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연기라고. 인정. 그런 걸 인정이라고 해? 왜 안 돼? 수십만 명이 내 연기를 보고 좋아해주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당신은 그걸 예술로 보면 안 돼? 예술. 그래, 예술이야. 연기의 한 형태라고. 꼭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비참하게 깎아내려야겠어? 예술이라고.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는 걸 예술이라고 해. 그럼 매춘부들도 다 예술이야?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를 매춘부라고 한 거야? 다를 게 뭐가 있어? 몸으로 돈 버는 건 똑같잖아. 연기라고 했잖아. 연기. 웃기지 마. 그럼 그 댓글 다는 남자들도 예술 감상하는 거야? 서연 몸매 최고. 다음엔 더 야한 걸로. 이런 댓글들이 예술 평론이야? 아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해? 그럼 왜 나한테 숨겼어?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거짓말했어? 당신이 이해 못할 거라고. 이해. 당연히 이해 못하지. 내 아내가 수많은 남자들의 성적 환상의 대상이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 내가 바보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그런 짓을 하면서 그걸 예술이라고 포장하는 게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아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말 너무 심했어. 서재에서 밤을 보낸 저를 붙잡고 하는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사과가 아니라 제게 항의하는 거였습니다. 심했다고?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 나를 매춘부라고 한 게 사실이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했잖아. 아내가 깊숙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더 있어? 많아.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저에게도 앉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그건 알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학원 다니고 대학도 영주경호가 나왔어.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오디션 받고.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신한테 주어지는 역할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단역이나 조연의 조연 같은 것들 뿐이었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오디션 봤으니까. 나는 말린 적 없어. 말리지는 않았지. 하지만 지지해준 것도 아니야.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30대가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 나이 많은 신인은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고. 그럴 때 김 감독님을 만났어. 김 감독. 응. 처음엔 일반 웹드라마 제안이었어. 하지만 투자가 막혀서 무산됐지. 그런데 감독님이 다른 제안을 하셨어.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히. 하지만 감독님이 그러더라고. 이것도 연기의 한 분야라고. 외국에서는 이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연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어. 내가 가진 자연스러움과 매력을 살릴 수 있다고 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 첫 촬영은 정말 떨렸어. 하지만 해보니까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있더라고. 재능. 그래, 재능. 감독님도 스태프들도 모두 인정해줬어. 자연스럽고 매력적이라고. 자연스럽다고? 그리고 반응도 좋았어.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좋고. 그런 댓글들이 좋다고? 당신이 본 건 일부야. 진짜 내 연기를 인정해주는 댓글들도 많아. 아내가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일로 돈도 꽤 벌어. 돈. 응. 한 달에 당신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자부심. 그래, 자부심. 내가 하고 싶었던 연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돈도 벌고.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고? 정말 모르겠어. 나는 내 꿈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비록 당신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아내가 일어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뭔데?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생각 없어. 절대로.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화를 내든 나는 계속할 거야.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니까.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미쳤다고? 내 꿈을 쫓는 게 미친 거야? 그런 더러운 방식으로? 또 더럽다고 하네. 당신 말만 들으면 내가 범죄자야. 아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알겠어.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 당연히 그만둬야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럼 뭐? 이혼할 거야? 아내가 먼저 그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 단어를 꺼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이혼. 당신이 원한다면. 아내는 정말 태연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만둘 생각 없다고 했고. 그럼 결론은 뻔하지 않아? 정말 냉정했어요. 7년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야? 이혼이? 쉽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원하는 게 다르고? 나는 당신이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당신은? 정상적인 일?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했고,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던 건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정말 제가 너무 보수적이고 편협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상담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내가 에로배우예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상만 해도 창피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고요.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뻔했거든요. 결국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그 영상을 봤을까? 혹시 제 아내인 걸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까? 괜한 피해망상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로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어. 시상식. 응. 그 업계 시상식. 내가 신인상 후보에 올랐거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상식까지 있다니. 그래서 참석해야지. 당연히. 참석한다고? 그래. 내 첫 시상식인데 어떻게 안 가?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거 말인데 또 뭐야? 동반자 참석도 가능하거든. 같이 갈래? 뭐라고? 시상식에 남편으로 같이 가달라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소리였어요. 미쳤어. 내가 그런데 왜 가? 내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그런 창피한 자리에 가해? 창피하다고? 내가 상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런 상을 받는 게 자랑스러워? 당연하지.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절대 안 가. 그럼 혼자 가면 되지 뭐. 아내는 정말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제 거부가 전혀 상처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서재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7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고 살 수도 없었어요. 제 모든 가치관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 이혼하게 되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혼 사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센터를 찾았을 때 상담사는 부부가 함께 와야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제안했을 때 돌아온 답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상담. 나는 왜 상담을 받아야 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담을 받아? 내 문제는 당신이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혼자라도 가겠어. 그래. 당신 나가서 치료받아. 치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아냥거리는 아내를 보며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결국 혼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분의 꿈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셨나요? 진지하게요? 네.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얼마나 깊이 있게 대화해 보셨는지요. 생각해보니 그런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취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나요? 그게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상담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결혼 생활에서 아내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정체성요? 네.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다른 관점들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아내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아내와 살아야 하나요?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세요. 뭔가요? 이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상담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쳤을 때였어요. 상담 어땠어? 아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조금은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어. 뭔 얘기 들었는데? 당신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 아내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침실에서 잤어요. 물론 아내와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해는 조금 되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절대 아내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내는 절대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이 말이에요. 상담사는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지만 어떤 이해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제 모든 가치관과 도덕관념이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 상황.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내가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 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그래서? 이혼하자. 아내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담담해졌습니다. 알겠어. 예상보다 쉽게 동의하는 아내를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조건이 있어. 뭔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자. 다른 이유는 언급하지 말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겠네.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각자 가진 걸로 하자.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제 할 거야?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담담한 대화 몇 마디로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있어서 조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법원에서 조정위원 앞에 앉아 있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차가운 사무실에서 끝나게 될 줄이야.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조정위원이 물어봤을 때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위원이 아내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내도 비슷하게 답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1시간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아. 후회. 우리 결혼 생활. 생각해봤어요. 7년간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았거든요. 결혼 생활은 후회 안 해.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 생활은 좋았어. 하지만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앞으로 뭐 할 거야? 당연히 내 일 계속하지.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혼이 맞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모르겠어. 일단 혼자 살면서 생각해 볼게. 이혼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상처 줘서. 나도 미안해. 이해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둘 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 아니었어요. 각자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잘 살아. 당신도.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와서 아내의 짐들이 없어진 방을 보니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슬프다기보다는 지원했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하는 아내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과 가치관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고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누가 옳고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각자 자신의 신념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